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9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09% 상승한 반면에 S&P 500 지수 마이너스 0.12%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10%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경고 등의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투자자들은 10일 미국 노동부가 공개할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7월 CPI 전년 대비 증가율이 8.7%로 전월의 9.1%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다는 뚜렷한 징후가 나타날 경우 페드의 고강도 긴축은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4.5%로 전장의 32%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65.5%로 전장의 68%에서 하락했습니다. 또 한편 최근 발표된 7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이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7월 고용 추세 지수는 117.63포인트로 전월 118.71 대비 하락했습니다. 고용 추세 지수는 일종의 고용시장 선행 지수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프랭크 스티머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노동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면서도 지표로 나타나는 움직임은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경고 소식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오는 24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예비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게임 부문 매출이 크게 줄어 전체 매출이 6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이자 이전 가이던스인 81억 달러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만드는 콘솔 게임기 판매가 부진해진 가운데 이들에게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망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가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6.30%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여타 반도체 업체들도 동반 하락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1.61%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한편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87%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75%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당초 예상보다 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은 증시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약 479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의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이지만 18개월 만에 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태조 이방원 섹터들 또 눈여겨보면서 계속 공부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요,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WTI 9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1.75달러 상승하면서 다시금 90.7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수 체크를 좀 해보면요. 네, 나스닥 지수에 포진된 이 기술주들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메타, 넷플릭스 등은 상승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엔비디아, 애플, AMD,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이외에도 기술기업 팔란티어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14.3%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최근 코인 흐름이 괜찮게 움직여주면서 암호화폐 코인베이스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생활용품 판매 업체 배드베스 앤드 비욘드의 주가는 레딧의 주식 토론방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39.8% 또 폭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완성차 업체, 전기차 업체, 전기차 관련주들, 또 에너지 이쪽 관련주들이 이 전지 관련주들 다시금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소속 업체들은 실적이 좋았지만 투자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해 상당한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나타낸 장이었던 것처럼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이렇게 코스피 2493포인트 찍으면서 2500포인트를 고지에 두고 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그래도 흔들림은 있었으나 외국인이 꾸준히 수급을 넣어준 덕분에 아주 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코스닥도 종가까지 쭉 끌어올리면서 여전히 견고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장도 나쁘지 않게 이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종목 차별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태조 이방원 섹터들, 태양계 신재생에너지, 조선, 2차전지, 전기차, 방산, 그리고 원전, 이쪽 흐름은 계속 흐름을 타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공부한 분들 계속 좀 흐름 체크하면서 지켜볼 만하고 또 그 외에도 실적이나 이런 흐름 섹터 흐름 따라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계속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올라오면 지수가 올라오고 종목이 올라올 때마다 들고 있던 거 현금 확보하면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절대 다른 개인 투자자들처럼 이제 다시 반등 나오나 봐 하면서 뒤늦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바보같이 매매하는 거는 자제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매매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코스피 지수 2,500이 넘어가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 밑에서 준비했던 것처럼 인버스를 모아갈 준비를 차라리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때는 현금 확보를 꼭꼭꼭 해야지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반등 시장 열심히 즐기고 열심히 매매하고 현금 확보 꼭꼭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2,500포인트를 구경할 수 있을지 어쩔지 시장 흐름 계속 체크하면서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제 정말 오후부터 밤새 내렸던 비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따가 같이 또 이야기 나눠봐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요. 또 만나요.